지성의 상징 한림의 소리. 여기는 한림대학교 방송국입니다. HLBS.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소소한 소토리의 이야기꾼 영은입니다. 낙엽만 떨어져도 깔깔대던 어린 시절을 지나 어느새 우리는 어엿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사회에서는 자연스레 어른이라면 무엇이든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저만 그런가요? 아직 세상은 너무나 넓고 이해하고 싶은 것 투성입니다. 아주 작은 호기심부터 조금은 심오한 호기심까지 알고 있으면 언젠가는 쓸모있을 소소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매주 수요일 이 시간 딱 10분. 저마다 호기심이 머무는 곳. 여기는 소소한 소토리입니다. 어느덧 핑크빛 봄날을 지나 초여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덕분에 나뭇잎은 예쁘게 초록빛을 머금기 시작했어요. 저는 초여름이 되면 초록 이파리에서 나는 상쾌하고도 시원한 향기를 좋아하는데요. 어렸을 때 딱 이 날씨에 놀이공원에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날씨가 저에게는 어린 시절의 향수를 자극하는 따뜻한 계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냄새를 좋아하시나요? 근데 왜 특정 냄새를 맡으면 과거가 떠오를까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이야기, 바로 프루스트 현상입니다. 수영장에서는 락스 냄새, 비 오는 날에는 흙 냄새, 그리고 도서관에 가면 눅눅한 책 냄새가 납니다. 냄새는 익숙해지면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오랜만에 맡았을 땐 과거의 추억을 선명히 떠오르게 해요. 이렇듯 특정한 냄새의 자극을 받아 과거의 기억과 감정이 생각나는 것을 프루스트 현상이라고 해요. 이 현상은 프랑스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소설에서 유래됐습니다. 소설의 주인공 마르셀이 홍차에 적신 마들렌 냄새를 맡고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내용이죠. 냄새, 즉 후각은 시청각에 비해 장기적으로 기억 보존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시청각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억하고 싶은 장면들을 쉽게 회상할 수 있지만 후각은 냄새를 다시 맡지 않는 한 떠올릴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좋은 기억을 가진 냄새를 오랜만에 다시 맡았을 때 그 여운이 진하게 남는 거죠.
프루스트 현상은 생각보다 많은 곳에 활용됩니다. 교보문고는 2018년부터 교보문고만의 향을 담은 향수를 출시했어요. 매장에 들어가면 왠지 숲속에 들어와 있는 것만 같은 교보문고의 특유의 피톤치드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서점의 향기를 언제 어디서나 느낄 수 있게 하는 마케팅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가수 지드래곤이 콘서트장에 향수를 10kg 뿌렸다는 이야기도 유명합니다. 콘서트가 평생의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팬들을 위해 자신이 애정하는 향을 곳곳에 뿌린 거죠. 덕분에 팬들은 그 향수를 냄새 맡을 때마다 그때의 추억이 몽글몽글 되살아나겠죠. 이 현상은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 어른 제국의 역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른 제국의 역습은 향수에 젖어 어린아이로 돌아간 어른들을 구하는 현재 아이들이라는 소재로 큰 사랑을 받았어요. 특히 짱구 아빠가 자신의 발냄새를 맡고 본래 기억이 돌아오는 장면은 가히 명장면으로 꼽힙니다. 냄새를 통해 지금의 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라는 것을 자각한 거예요. 직장 생활 때문에 생겼던 지독한 발냄새는 어린 시절에는 없었을 테니까요. 이렇게 냄새가 기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나요? 내보낼 수 없다고 붙잡았던 기억들을 이제는 하나 둘 놓아주려고 해. 마주보지 못했던 눈앞의 세상을 이제는 두 눈 뜨고 바라보려 해. 난 여기 서 있어 신호등을 기다리며 초록불이 켜지면 난 걸어갈 거야. 하늘은 달리고 비둘기는 날아올라. 추억불길 아래 나는 여전히 서 있어. 어지러운 삶을 너 뒤로 흘러가고 있는지 대답을 해주지 않지만 너 조금 맡은 너란 개나리가 나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었어. I think I'm a loser. 오늘의 소소한 소토리, 바로 프루스트 효과였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억은 생각보다 단순할지도 몰라요. 그 어떤 말보다 냄새 하나가 더 선명하게 기억을 붙잡을 때가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맡고 있는 냄새도 나중에는 행복한 기억으로 회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소한 소토리의 이야기꾼 영은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다들 점심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드시고요. 오늘 하루도 힘차게 달려보자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오늘도 나 혼자 매번 일이 진짜 난 아직 난 몰라. Wow, wow. I think I'm a special.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양지혜, 기술의 최정원, 진행의 조영은이었습니다. How do you think? 봐봐 들린 건 없잖아. What should I write on a 새 멋대로 쓰여진 트리위기 이게 다가 아냐. 매일 너라는 주인공을 흥미롭게 You know what I mean. 금방 커버린 나 어른일까 설마 난 아직 다 몰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소소한 소토리의 이야기꾼 영은입니다. 낙엽만 떨어져도 깔깔대던 어린 시절을 지나 어느새 우리는 어엿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사회에서는 자연스레 어른이라면 무엇이든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저만 그런가요? 아직 세상은 너무나 넓고 이해하고 싶은 것 투성입니다. 아주 작은 호기심부터 조금은 심오한 호기심까지 알고 있으면 언젠간 쓸모 있을 소소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매주 수요일 이 시간 딱 10분 저마다의 호기심이 머무는 곳 여기는 소소한 소토리입니다. 넌 아직 날 몰라. I think I must be. 여러분 혹시 이런 광고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프리카의 메마른 땅 위에서 진흙 쿠키를 먹고 있는 아이들과 그 위로 흐르는 슬픈 음악 그리고 영상 말미에는 모두 짠 듯이 이 아이를 도와주세요 라는 문구로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빈곤함을 다룬 광고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안쓰러움, 동정심, 혹은 거부감? 좋은 마음으로 만든 광고 같은데 가끔은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불편함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이야기, 바로 타인의 불행을 소비하는 빈곤 포르노입니다. 빈곤 포르노는 가난을 자극적으로 묘사한 영상이나 사진을 뜻합니다.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하고 눈물샘을 자극해서 모금을 유도하는 행위죠. 이 용어는 1981년 덴마크 인권운동가 요르겐 리스너가 굶주린 아이들의 이미지를 모금 운동에 이용하는 걸 비판하면서 처음 사용됐다고 해요. 이후 이에 공감되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게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빈곤 포르노가 설령 도움을 주려는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빈곤의 구조적인 원인을 일깨우지 못한 채 그저 동정심만을 유발하는 1차원적인 구호 활동을 비판합니다. 특히 후원을 받는 대상이 스스로를 무기력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극적인 빈곤 포르노는 대상자 본인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아니라 다음 후원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죠. 인권 침해는 물론이고 특정 국가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위험성도 다분합니다.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의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을 무기력한 수혜자가 아닌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능동적 주체로 묘사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를 반영한 바람직한 사례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론 가난해서 학교에 못 가는 잠비아의 한 소녀를 동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대신 가난 속에서도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담은 광고예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배제된 빈곤 포르노는 더 이상 진정한 구호 활동이 될 수 없습니다. 미디어에 쉽게 노출되고 그것을 쉽게 소비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영상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건강한 시야가 아닐까요? 숫자를 총성이 흘렸고 난 잠에서 깨었어. 강의실에 앉아있을걸. 수업 중이었어. 어제의 쫓기난 사사건은 오늘의 소재가 되었고 교수는 말했지 좋은 교재가 될 거야. 비극을 막
인연들이 우리를 강하게 할지 눈물을 닦고 귀를 닫고 마음대로 치유하고 감사해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교제가 있어야 해 교제를 만들기 위해서도 많은 비극이 필요해 너의 비극을 모두가 축복할까 교제를 펼쳐봐 눈물을 쏟아내 교제를 펼쳐봐 아픔을 전부 쑤셔놔 교제를 펼쳐봐 피로 이름을 타고 교제를 펼쳐봐 이젠 겹쳐 그만 가봐 I think I'm a loser. 오늘의 소소한 소토리, 바로 빈곤 포르노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많은 빈곤 포르노를 접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에게 빈곤의 실체를 알리는 것만큼 중요한 건 맥락 없는 동정을 지향하는 거겠죠. 빈곤의 근본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소소한 소토리의 이야기꾼 영은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다들 점심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드시고요. 오늘 하루도 힘차게 달려보자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I think I'm a special.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양지혜, 기술의 최정원, 진행의 조영은이었습니다. How do you think? 봐봐 틀린 건 없잖아. What should I write on a 새 멋대로 쓰여진 트리위키 이게 다가 아냐 매일 떠나는 주인공을 흥미롭게 You know what I mean 금방 커버린 너를 빌려 설마 난 아직 다 몰라 오늘도 나 혼자 매번 놀래 진짜 난 아직 날 몰라 I think I'm a loser.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소소한 소토리의 이야기꾼 영은입니다. 낙엽만 떨어져도 깔깔대던 어린 시절을 지나 어느새 우리는 어엿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사회에서는 자연스레 어른이라면 무엇이든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저만 그런가요? 아직 세상은 너무나 넓고 이해하고 싶은 것 투성입니다. 아주 작은 호기심부터 조금은 심오한 호기심까지 알고 있으면 언젠가는 쓸모 있을 소소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여기는 소소한 소토리입니다. 오늘도 나 혼자 매번 놀래 진짜 난 아직 날 몰라 Slip inside the eye of your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은 저희 소소한 소토리가 여러분과 함께한 지 딱 10번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조금은 아쉬운 소식도 함께 전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오늘이 소토리의 마지막 방송이거든요. 하지만 마지막이라고 해서 마냥 아쉽게만 보낼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만날 수요일을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소소한 소토리 마지막 특별편, 수요일의 소확행을 찾아서. I stand up beside the fireplace,
학창 시절 유난히 맛있는 메뉴가 나왔던 수요일을 기억하시나요? 수요일만 되면 스파게티나 짜장면처럼 평소엔 볼 수 없는 특식이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맛있는 걸 먹을 생각에 집중도 안 되고 바로 급식실로 뛰쳐나갈 준비를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이날은 바로 수요일 다 먹는 날, 일명 수다날이에요. 수다날의 또 다른 이름은 잔반 없는 날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환경 보호를 위해 2012년부터 시작된 환경운동 중 하나입니다. 2023년 대구의 한 조사에 따르면 학생 한 명이 3년간 배출하는 잔반은 무려 25.5kg에 달합니다. 전북 지역의 경우 잔반 처리 예산만 4년간 총 42억 원에 육박한다고 해요. 게다가 이 쓰레기를 처리할 때 나오는 가스가 공기를 오염시키기도 합니다. 결국 수다날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쉽게 지구를 지키는 방법이었던 셈이죠. 수다날마다 식판을 싹싹 비웠던 저도 어쩌면 환경보호 1등 공신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잘 아실 겁니다. 수요일은 문화요일이라고 해서 문화기본법 12조에 근거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혜택을 제공하는 문화향유 정책이에요. 이때는 전국의 약 2천여 개의 문화시설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데요. 주로 국공립 문화시설이나 영화관 등에서 여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지난달부터 문화가 있는 날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됐다는 건데요. 덕분에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시설과 운영 프로그램이 크게 늘었습니다. 다만 인기가 많은 영화 할인 혜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되니 예매 전에 꼭 확인해야겠죠? 그래도 정말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과 연계해 매주 수요일 저녁 성인들을 대상으로 심야 책방을 운영하고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는 전자책이나 오디오북 무료 열람 서비스인 온책방을 연다고 해요. 독서뿐만 아니라 공연과 전시 혜택도 풍성하니까요. 앞으로는 매주 수요일에 나만의 문화생활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린 좀처럼 중심을 잡을 수 없고 어지러운 생각들에 잡힌 이유만 일바삐 돌아가는 지구 탓일 거야. 나는 한너위 음악처럼 자유롭고 싶지만 내 문 한 칸에 갇혀 있다는 걸 지금 어딜 가야 하는지 알면서도 가끔 모른 척하고 싶은 날들이 있지. 어른이지만 어른스럽다는 말은 아직 어색해요. 빛을 가리다 깨지는 두려움은 언젠가 설렘으로 바뀔 거란 걸 난 알아. 이 마음의 상처는 청춘의 징표. 우리는 서로의 좋은 반창고 상처투성이에 손을 맞잡고 다시 빛을 짝잡고 빛을 짝잡고 눈을 떠도 보이지 않는 길이 무섭다도 시간은 우릴 기다려주지 않지. 자신 없는 너의 걸음에 힘
I think I'm all loser. 오늘의 소소한 소토리, 바로 수요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수요일은 참 아이러니한 요일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벌써 일주일에 절반이나 왔네 싶다가도 또 어떤 때는 아직도 수요일밖에 안 됐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저는 이 라디오를 하면서 아이러니했던 수요일이 이제는 언제 오나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나만의 소확행을 찾아서 일주일의 중심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수요일을 보다 더 행복하게 채워나가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소소한 소토리의 이야기꾼 영은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점심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모든 순간이 참 뜻깊고 행복한 나날이었어요. 그동안 소소한 소토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I'm all special. 뭔가 다른 것 같잖아. Hey you, how do you think? 봐봐, 틀린 건 없잖아. What should I write or I say?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세상의 모든 소소한 소토리를 사랑하는 양지혜, 기술의 실력은 소소하지 않은 든든한 엔지니어 최정원, 진행의 포근한 목소리로 수요일을 책임진 소소한 소토리의 꽃 조영은이었습니다. 난 아직 다 몰라. 오늘도 나 혼자 매번 놀래 진짜. 난 아직 날 몰라. 지성의 상징 한림의 소리, 여기는 한림대학교 방송국입니다. HLBS